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소처럼 신선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소통 채널 산소통. 저는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대변인 최효안입니다. 우리나라 배달의 역사는 언제부터인지 아시나요? 무려 25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1768년 7월 7일 조선시대 실학자 황윤석이 자신의 일기에 점심에 평양냉면을 시켜 먹었다고 적은 기록이 있으니까 그 이전부터 배달 문화가 존재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음식으로 시작된 배달의 역사는 산업 발달과 함께 유통 물류로 세분화되었고 이제 마우스 클릭 한 번에 전 세계 물건을 주문하고 받을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비접촉이 일상화되면서 유통 물류 시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연 유통 물류 시장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선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조진아 서기관,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이자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정연승 교수님 그리고 로보티즈 이선영 수석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조진아 서기관님은 저 같은 회사인데 처음 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간단하게 그냥 그 성함만 말씀드렸는데요. 예, 교수님. 네. 저는 그 단국대 경영학부에 지금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공은 이제 마케팅 유통 쪽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유통 쪽에 많은 연구를 좀 하고 있고 또 뭐 이제 정부하고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하여튼 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유통 온라인 뭐 이커머스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뒤에 가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네. 이렇게 비대면 유통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예, 저도 뭐 예상을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쵸. 빨리 변할 네. 줄은 몰랐습니다. 아유, 네. 정 교수님이 굉장히 네. 대목을 맞으신 거 아닌가요? 예,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그동안에도 사실 네. 유통은 굉장히 중요했지만 경영 뭐 산업 측면에서 음. 더 중요해졌으니까 그렇죠. 네. 네. 조진아 서기관님은 유통 물류과 네, 예, 맞습니다. 유통과 물류를 담당하는 것 같은데 과 소개를 네. 조금 해주세요. 네, 산업부 유통물류과는 유통 구조의 선진화 그리고 유통 산업 발전 그뿐 아니라 대중소 유통업계의 상생 협력을 담당하고 있고요. 유통 산업의 국제 협력이나 해외 진출 그리고 물류 산업,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정책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대한민국 동행 세일과 그다음에 저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될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동행 세일은 뭐 사실 비단 저희 부만의 또 일은 아니죠. 예, 전부처적으로 같이 협력하고 있는 거고 또 그 하반기에는 코세페라고 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예 담당하시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석님, 로보티즈 이선현 수석님. 네, 로보티즈 이름으로 봐서는 분명히 로봇을 쓰는 것 같은데 네.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 회사는 우선 좀 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비스 로봇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 네, 되게 어려운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 로봇 3요소가 있습니다. 아, 로봇의 3요소. 인식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구동한다. 이게 3요소인데요. 그 중에 구동 파트를 담당하는. 인식, 판단, 구동이 네. 3요소군요. 예. 그래서 뭐 판단하는 거는 주로 인식하는 거를 센서가 하고 판단은 이제 AI라고 보통 많이 하죠. 그다음에 구동은 이제 구동을 하는 부분을 하는데 구동 장치를 좀 전문용어로 액추에이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응용 제품들,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서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사실 코로나가 정말 오래 가고 있고 그죠? 이제 유노멀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그 어떠세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도 저도 정말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저도 온라인 쇼핑 되게 많이 했는데 정말 거의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100% 저는 온라인으로 사는 것 같아요. 진짜 뭔가 대면에서 산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뭐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에 이제 집사람은 온라인으로 주문을 그동안 많이 해왔고 더 가속화됐고. 네. 예, 근데 저 같은 퇴근하고 경우는 오시면 늘 이렇게 뭔가 쌓여있고 박스가 막 쌓여있고 예. 박스가 무너지고 막 이랬는데 네. 요즘에는 저까지도 원래 저는 오프라인으로 주로 구매했는데 네. 뭐 필수품 같은 경우는 집사람과 같이 해서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그러니까 온라인 비중이 그러니까 새롭게 제가 온라인 쪽에 이제 좀 등장을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에 안 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온라인 코로나 때문에
안 하던 사람들이 새로 들어왔다는 게 음. 굉장히 이제 미래에 더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거를 좀 굉장히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조진아 속기관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그 온라인 쇼핑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네. 최근엔 특히 책 같은 것도 이제 그 중고몰에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팔고 있어서 책도 네. 읽으시는군요. 훌륭하십니다. 제 책보다 이제 아, 아기들 아이들 위한 책을 많이 사고 아, 있고요.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주말마다 마트에는 사실상 오프라인 점포에는 거의 매주 가는 편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거기는 그냥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보다 네. 장을 보면서 사실 아이가 굉장히 눈으로 보고 만지는 걸 좋아해서요. 네, 주말마다 뭔가 가고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너무 답답해하니까 가시는 것도 약간 있는 거죠. 나들이의 개념도 네, 있는. 그렇죠. 그리고 마트에 가면 이제 식사할 공간도 있고 놀이 네. 공간도 있고 예, 그러다 무료 시식도 보니까.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게 마트에 가서 진짜 뭔가를 사는 게 이렇게 들고 어쨌든 와야 되잖아요. 뭐 아까 차에서라도 들고 와야 되잖아요. 거기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이렇게 귀찮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식료품이나 이런 것도 다 온라인으로 많이 샀었는데 로보티즈 직원분들은 다 로봇이 하나씩 있어서 다 이렇게 배송해주고 이런 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네. 되는 게. 그래서 로보티즈도 많이 이용하세요 온라인.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네. 그거의 수단인 거고 거기에 서비스 어떤 걸 올리면 좀 많이 생각한 부분이 배송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증 테스트를 직접 하고 체험하다 보니까 네. 배송을 이제 많이 네. 해봤죠. 그래서 네. 지난 한 4주 동안은 점심 식사 배달을 주구장창 해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직접 로보티즈에서 예, 그 앱을 통해서 음. 주문을 하고 그럼 로봇이 갖다 줘서 그걸 갖다가 먹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어떤 게 좋은가, 어느 게 나쁜가, 뭐 개선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네네네. 예예 더 해주세요. 네. 재밌어요. 네, 정 교수님 네. 유통, 물류, 배송, 배달 뭐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지만 네. 이렇게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용어에 대한 구분을 네. 조금 한번 하고 시작을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유통하면은 일단 그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이 중간에 연결되는 모든 어떤 뭐 과정이나 아니면은 뭐 창고나 뭐 하여튼 그다음에 물건을 판매하는 매장이나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저희가 유통, 영어로 하면 디스트리뷰션이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물류는 이제 사실은 뭐냐면 물건이나 이 서비스가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동을. 예. 그래서 생산자에서 뭐 도매로 뭐 소매로 소비자까지 그러니까 이동시키는 걸 우리가 물류, 뭐 로지스틱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다음 최근에 이제 뭐 배송, 배달 이런 거는 이제 최종 소비자한테 이제 물건을 전달하는 예, 그 공장에서 가든 매장에서 가든 그 딜리버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택배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배송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와 외국은 분명히 이 지금 말씀하시는 유통 구조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특이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네. 조금 다를까요? 일단 뭐 직관적으로 딱 보면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큰 대형 쇼핑몰이나 네. 예, 무슨 뭐 몰 해가지고 예. 또 백화점에서 예. 뭐 그다음에 디스카운트 스토어도 네. 굉장히 큰 규모로 엄청난 규모로. 예 그런 규모로 돼 있고 네. 또 일본 같은데 가면은 또 뭐 조그만한 네. 매장들이 굉장히 미니 많고 잡화점 같은 예, 이렇게 사이즈가 스몰 포맷이면서도 또 이제 백화점도 있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게 어떤 인구 분포라든지 지리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는 아무래도 유럽이나 선진국보다는 약간 일본식의 이런 걸 좀 비슷하게 닮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건 겉보기에 좀 그런 거고 또 실제로는 이제 뭐 물건을 직매입하느냐 아니면은 뭐 임대 매장 위주로 가느냐 네. 이런 건 뭐 여러 가지 예. 구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직매입하는 것보다는 임대 매장을 그쵸. 운영하는 백화점이나 네. 이런 데가 좀 많고 예.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백화점도 뭐 직매입 많이 하고 또 PB도 만들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조가 조금씩 다른데 하여튼 그쵸. 한국은 또 독특한 한국만의 그래서 그런 유통 미국 문화.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도 직매입을 많이 하니까 직접 네. 뭔가 바이어하고 그쵸? 그 네네네. 예, 상담을 하고 뭐 이러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많고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도 굉장히 뭐 예. 유수의 백화점들이 임대 예. 매장으로 그렇습니다. 많이 예. 하는 그런 그런 상태고. 조금 예 차이가 그리고 또 있군요. 유통에서 또 이커머스도 네. 중국 같은 경우가 이커머스 위주로 성장을 해왔어요. 네. 유통이. 네. 그러니까 중국은 오프라인 유통을 발전하는 초기에 이커머스가 들어와서 확 넘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쭉 커지고 예. 또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원래 오프라인이 있는데 오프라인이 다 발전돼 있는 상태에서 이커머스가 들어와서 이커머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오히려
미국은 지금 저보다 더 많이 앞서가고 있고 아마존이나 이런 업체들이 지금 온라인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저희는 또 최근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커머스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네.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뭐 예. 이런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예. 그 당일 배송이 활발한 나라가 거의 없지 않나요? 거의 예, 없습니다. 거의 집착에 가깝게 그죠? 누가 집착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조금 집착하는데 네, 자꾸 그게 예, 아무래도 우리는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다른 업체들보다 뭔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그 더하는 것 중에 일단 딜리버리, 예, 그러니까 배달이 그 하나의 서비스 경쟁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 경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빠르고 뭐 그다음에 신선식품까지도 더 신선하게 전달하고 이런 경쟁이 위주로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그런 경쟁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 미국 예,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너무 땅덩어리도 넓어서 사실 네, 네. 당일 배송이라는 게 안 예, 될 거의 수. 불가능. 예. 네, 텍사스에서 뭐 뉴욕까지 당일 배송할 수는 없으니까. 예, 뭐 네. 하여튼. 예. 근데 미국도 최근에는 뭐 당일 배송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워낙 예. 경쟁이 이제 기술이 워낙 발전하니까 네. 이제는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비행기 배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비행기 띄우고 뭐 배 띄우고 하니까 뭐 당일 배송 비슷하게 뭐 가는 그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 우리나라 유통업계는 지각 변동의 시대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이런 사례. 이게 뭐 지금 잠깐 또 얘기하셨지만 모바일 주문이라든가 무인 점포라든가 이런 거 어떤 면에서 지각 변동이라는 용어를 쓰신 거죠? 아, 크게 보면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가고 있고 또 그 밑에서 보면은 온라인에서도 뭐 모바일로 갔다가 최근에는 뭐 완전히 좀 새로운 뭐 그 보이스 커머스 같은 것도 나오고 라이브 커머스 나오고 네. 예, 온라인 모바일이 또 굉장히 많이 변하고 맞아요.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각 변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업태 간의 변화와 업체 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언택트 때문에 이제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언택트가 하나의 키워드가 됐는데 언택트니까 모든 기업들이 온오프라인 모든 기업들이 다 언택트에 맞는 이제 그 솔루션을 다 이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은 이제 비대면이니까 뭐 픽업, 뭐 딜리버리 이런 거 막 시키고 온라인은 또 온라인대로 더 현장감 있게 라이브 커머스로 뭐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또 뭐 하여튼 뭐 보이스 커머스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이제 핵심적인 기술 자꾸 도입하고 이제 그런 거. 예. 잠깐 지금 얘기 듣다 네. 보니까 보는데 중국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그가 어떤가요? 좀 비대면. 예, 유통이나. 그러니까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리바바나 징둥이나 이런 네. 온라인 업체들 중심으로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원래부터 딜리버리예요. 음. 딜리버리가 기본적으로 있고, 근데 이제 딜리버리만 하다가 이제 이커머스 업체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 업체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인수하거나 매장을 내 가지고 오프라인 오히려 오고 있었죠. 아. 오고 있었는데 그리고 근데 지불 네. 방식도 중국은 네. 사실 한 단계를 점프했잖아요. 신용카드를 아예 점프하고 예, 바로 그냥 온라인 맞습니다. 페이로. 예, 온라인 페이 그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네. 예, 위챗 뭐 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예. 중국 가면 가장 그렇습니다. 하는 게 이걸 안 깔아두면 예. 도저히 안 되니까. 그렇죠. 예. 다 깔아야 되고 음.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생태계가 네. 온라인 중심으로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오프라인은 중국에서는 선택사항이거든요. 선택사항. 예,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오프라인 점포가 다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심지어 이제 폐점 가고 있잖아요. 지금 대형마트들이 계속 폐점하고 네. 있거든요. 예, 또는 폐점 안 하면 기능을 용도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거를 온라인 딜리버리를 위한 뭐 풀필먼트 센터라 그래서 네. 예, 온라인을 위한 배송 거점 뭐 이런 걸로 이제 계속 좀 바뀌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아니 근데 또 학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생태계가 바뀌는 상황은 되게 흥미로운 아주도 막 논문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 뭐 흥미롭기도 하지만 네. 엄청 부담되는. 일이 네. 너무 많고 네, 그러니까 뭐, 논문을 썼더니 다 네. 바뀌어 있어요. 지금 네, 너무 맞습니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예, 그게 제일 문제. 학자들의 그냥 고질적인 문제인데 네. 예, 너무 속도 빠르니까. 그죠. 그래서 뭐 하여튼 굉장히 알라밍한 그런 상태에서 네. 우리가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조진아서 기자님. 아우 지금 들어보니까 유통의 대격변 변혁의 시대예요. 사실 정부는 어떤 걸 가장 이렇게 중요한 과제 지금 유통산업 현황에 있어서 바라보고 계시나요? 지금 이게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통산업은 저희 사실 경제 규모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말씀드리면 GDP 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용은 14% 정도, 그러니까 312만 명을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큰 산업인데 고용의 10%가 넘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통산업이 지금 온라인 중심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00조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그게 거의 한 24% 정도? 어. 그러니까 쇼핑몰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합했을 때 그 중에서 온라인 비중이 거의 24%에 육박하고 있고 올해 들어와서는 특히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거의 1월부터 4월까지를 봤을 때는 작년 동기 대비 거의 한 30%까지 네, 이제는 올라갔거든요. 온라인 비중이요. 와 그게 너무나 네. 놀랍게도 네. 서울시 1인 가구가 1인 가구가 30%를 넘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같이 가네요. 그렇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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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여기 지금 더 재밌는 얘기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잠시 네.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여러분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팟캐스트 산소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유통시장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